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세상을 남들과 똑같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김동엽의 소수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총 두 가지의 안건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이겠죠. 제약 바이오주. 자, 먼저 어떤 안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요즘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은 내릴 만큼 내렸다. 저점 잡으면 곧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동엽 소장님께서는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통상적인 의견이 아마 어제 이맘때쯤까지는 유효했었는데 어제 한 2시를 넘어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뭐 물량을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비관적인 시각이 오히려 어제 밤 이후에는 좀 우세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대다수가 가지고 계신 생각은 아마 지금 20, 30% 정도 추가로 내리기 전에 이미 가졌던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수 의견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또 셀트리온 실적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셀트리온 실적이 또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걸 보면 다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글쎄, 제가 정말 다수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요지가 크진 않은데요. 승자 독식이란 말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되면 이게 여타 종목들을 견인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아니라 선두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업체가 끼어들 상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반전의 효과를 오히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무엇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농사로 치면 끝물이다.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이건 종목별로 차이는 있는 얘기겠죠? 네, 물론입니다. 종목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처럼 숫자가 실제로 잡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의 기회를 통틀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실 텐데요.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주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을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이 꽤 다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한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기대감에 급등하는 것을 좀 뒤이어서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셀트리온을 제외한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예계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소녀시대와 같은 그런 팬덤이 형성이 돼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여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에 단기에 팬덤이 급속하게 만들어진 그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들 그런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고한 팬덤이 있는 기업하고 아닌 기업 간의 최근에 이제 조정 시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만큼 방어 기제가 얼마나 작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설에서 이번 11월과 2, 3월까지 이어졌던 한 5달 정도의 상승을 통해 갖고 같이 동조해서 급증했던 신설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실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치로 봤을 때 1분기나 2분기 때도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을 많이 쏟아낼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약주와 바이오주를 좀 또 나눠보도록 하죠.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제약주 가운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왔던 한미약품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도 미국 FDA에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5년도에 거의 한 7조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이 실행됐다가 추가적으로 1조는 더 됐는데 2조 정도는 또 계약 해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좀 부침이 심했는데요. 전통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재료가 붙게 될 경우에 좀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제약주는 이렇게 실적 시즌과 주가가 조금 하향할 때는 조금 안전핀 역할을 하는 그런 업종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전통 제약주는 오히려 실적 시즌, 지금 뭐 1분기 관련해서는 4월 말에서 5월 중하순 네네. 정도까지는 오히려 일반적인 신약이나 이런 것에 도전하는 바이오주 대비해서는 저점에서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낫겠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가 그 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실적이 아직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분들은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반응들을 또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네. 또 지금처럼 실적이 발표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때에는 또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기 마련이고요. 네. 바이오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2000년도와 2008년도, 2015년도에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네. 이때는 신약 개발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기대감 갖고서 올랐다가 이제 말았던 시대라고 치면은요. 지금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신약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네네. 뭐 최근에 임상 아마케라든가 아마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어떤 아웃폼이 좀 형성이 되지 않으면 10년 어떤 개발과 관련된 성과가 무의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닥쳐올 상황이 얼마 안 남았다는 차원에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 투자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있어서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고요. 네네.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 모르면 차라리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소비 관련주 부활의 전조인가 일단 거기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저희가 뭐 언론상으로도 봤을 때도요. 요즘에 시도별 단체 관광이 조금씩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소비주의 부활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수 의견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김동현 소장님. 네. 지금 뭐 북경에 이어가지고 우한이라든가 충칭같이 한 4개 정도의 어떤 성과 도시 정도에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을 해주겠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어떤 주가를 이제 툭툭 건드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된 뭐 이슈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과의 그 사드 관련된 보복 관련된 문제도 좀 해결이 되면서 한한령이 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드 아직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도시별 허용에 민감한 반응이 좀 과대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시네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드와 관련된 보복 조치가 해제된다라는 그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 네네. 이제 업계 대체적인 관점이시긴 하지만 최근에도 겪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와 관련된 배치 그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민들과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조금 눈 감아주는 그런 형태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의 그 많은 그 성과 도시 중에 한 4군데 정도만이 이제 제한적인 그 단체 관광객 네. 허용을 해준 상황인데 그럼 우리 시장이 모든 성과 도시가 하나하나 이렇게 건수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지 네. 옳은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소수 의견을 드리는 거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기민하게 반응한 거는 연초쯤에 많이 반응이 됐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날 아침에 셌다가 네네. 오후에는 약해지는 그런 네네. 사례도 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제대로 풀리겠어라고 하고 주가를 덥석덥석 물어가시는 그런
과감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소수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연초부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하루하루 나오는 그 몇 가지 뉴스, 뭐 이번엔 이성에서 좀 단체 관광이 허용된다. 또 오늘은 이성에서 또 단체 관광이 허용된다. 여기에 너무 관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최근에도 뭐 김정은과 그 시진핑이 재차 40여일 만에 만났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은 남과 북,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사자 간의 회담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 이 이후에는 한한령이 좀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한 축이 더 생기다 보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루즈해지고 더 걸릴 수 있는 시간,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으로 그러면 준비를 해볼까요? 종목은 오늘 아마 거의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GS 리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편의점 관련주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최근 뭐 한 일주일 전 기사로 보시더라도 편의점에서 중국 관련된 카드 매출이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오시는 중국 관광객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신다라는 이제 뜻으로 반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호텔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 호텔 신라만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강남이라든가 명동 쪽에 한 6개 이상의 호텔 업체를 실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객실 한 2,000개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의 어떤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라고 치면은 이 역시 GS 리테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체적인 어떤 슈퍼마켓 사업도 영업 4년 만에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는 그런 사례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로서 잠재적인 종목으로 좀 지켜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목표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지만 실제 기관의 매수는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에서 봤을 때 리포트를 뛰어넘는 어떤 잠재적인 그 수익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항상 그 아침에 나온 뉴스를 갖고 종목을 바라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진짜 새로운 시각으로 좀 GS 리테일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탑픽으로 GS 리테일을 꼽아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김동엽의 소수 의견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